안녕하십니까, 차 선생님 차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찻잔 밑에 왜 찻잔 받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찻상에 왜 다석을 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갖다가 같이 마시다 보면 찻상이 요즘에는 상당히 고가가 많습니다. 차탁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지금 많은 고가 상품으로 이제 주로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고가 상품의 차만은 잘 하지는 않는데, 그 전에 뭐 수반 돌수반으로 해갖고 이렇게 작품으로 나왔던 걸 하나 갖고 있다 했던 적이 있는데, 이사 갈 쪽마다 낙하산이 줄로 해서 밴딩 처리해서 한 건장한 분들 한 7, 8명이서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사람을 주고 기증을 하고, 저는 그냥 다석이나 아니면은 살구나무 차탁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탁들이 이제 고가 상품이고 또 긁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나무다 보니까 이렇게 긁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거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차탁을 하지 않고 도자기를 바로 올려놓으면 기스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탁이나 다석을 갖다가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갖다가 요즘에 녹차를 자주 마시면서 이제 녹차가 몸에 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범인이 저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제가 운남성 그 대무역공사 거기 서울지사장을 잠깐 맡아달라고 해서 했을 당시에 보이차를 제가 잠시 이렇게 선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이차를 갖다 조금 보급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속이 냉해서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착안을 해서 제가 속이 냉해지는 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고 이 국균이 있기 때문에 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너무 과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녹차를 하루에 거진 한 반바켓씩 한 10여 년을 마셨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건 녹차로 인한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체질이나 아니면은 장의 어떤 과민성 때문에 그런 차라든지 어떤 특정 음식들이 이렇게 기호 음료들이 마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지, 녹차 자체가 냉해서는 아닙니다. 물론 약성으로 들어가면 녹차가 냉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라는 덕금으로 해서 그걸 갖다 법제하고 그 냉독을 갖다가 이렇게 분산시킴으로 해서 그걸 해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로 나왔을 때는 그 냉독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어떤 냉함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한 10여 년씩 마시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몸 안에 들어와서 냉독이 이 적이 됩니다. 이 가스, 이 배 아랫부분 쪽을 만져보면 이 적이라는 게 생겼을 때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려고 제가 마오타이나 아니면 위스키 이런 것들도 즐겨보기도 하고, 이제 수중화라해서 그런 적이 있는데, 우연찮게 그걸 해독하는 방법은 우연찮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다가 얻었는데, 커피입니다. 예,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커피가 아니라 예전에 전 커피 한 잔에 한 40만 원씩 달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블루마운트도 이렇게 차처럼 동쪽을 향해 있고, 그것도 산 중턱에서 그다음에 나무의 중간쯤에서 나오는 블루마운트 산의 그 열매를 통해 갖고서 거기서 얻어진 씨앗을 갖고 이거를 법제한 그 커피를 갖다 하는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한국에 커피가 초창기에 들어올 때 그 수출하는 그러한 업체들끼리 선물로 주고받은 거에서 운이 좋게 이제 지인을 통해서 맛보게 됐는데, 저보고 한 40만 원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깝지만 내고 마셔봤는데, 지금까지 그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남습니다. 그 맛의 기억이요. 예전에 보이차도 홍인이나 황인이 저희 때는 흔했는데, 그 흔하면서 동경호나 아니면 이런 윗대 것들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드시는 데서 이렇게 같이 한 잔 맛보게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맛도 이렇게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왠지 어떤 추억인 것 같이 이렇게 돼버렸죠.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중국의 여러 가지 차들을 갖다가 마셔보고 난 뒤에는 다시 저희 녹차로 이렇게 돌아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강한 어떤 그 이렇게 강하게 오는 느낌 속에서 어떤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이 몸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조금씩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는 다시 녹차를 갖다가 선호하게 됐고, 그리고 녹차는 이렇게 차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덕금 과정에서 다 중화가 된 거고, 남은 그 냉기는 몸에 그렇게 해로울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요즘에 제대로 덕금차를 안 만들고 초벌, 그러니까 살청 과정을 해서 그냥 건조해서 대량으로 해서 막 이렇게 여러 제다 공장들로 이렇게 운송이 되고, 거기서 끄떡기나 중간덕기만 이렇게 막 해서 하는 그런 대량 생산돼서 나오는 차들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인식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끄떡기 과정을 하면 이 차 녹차의 분이 하얗게 pu이기 때문에 지금 차들에서는 그 하얀 분을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쉽긴 합니다. 그렇게 하고 황차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녹차의 고유의 어떤 맛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차별화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그걸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조태영가라든지 그렇게 하고 지리산 저 위에, 지금 현재는 그 제다 업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저기 삼진제다라고 그래서 화랑,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의 명차 중에 하나는 원화보살님의 그 녹차는 제가 청와대에서 군 생활을 할 당시에 처음 청와대에 이렇게 공납되는 걸 통해서 한번 맛본 적이 있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런 훌륭한 녹차들이 우리나라에서 명맥이 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한번 그런 얘기들을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예전에 선혜 스님도 그 녹차 성신여대 교수님 하실 당시에도 녹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신다법도 지금 이현숙 교수하고 그렇게 하고 선혜 스님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선혜 스님도 녹차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끄떡기 공정을 알려고 많이 노력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차라든지 오나보살님 차라든지 지금 또 운문차라고 오충석 대표님이 자기 나름의 고집을 갖고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제가 마셔보니까 크게 냉독이 없습니다. 그런 녹차라든지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춘설차라고 그래서 허백영 선생님 쪽에서 나왔던 그 차가 있습니다. 그 차 맛도 굉장히 지금 그리운데, 그러한 좋은 차들이 다시 맛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데 대해서 참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녹차 앞으로도 많이 우리가 선호하고 마시는 차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두서없이 녹차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려봤습니다. 좋은 아침 되십시오.